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그 반야심경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조교노은 계공 도일체 고액 수상행시 역부여시까지 했어요. 이제 그 다음 단락, 이 다음 단락은 좀 길어요. 끝까지 가려고 그러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좀 몇 단락을 끊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그 단락이 뭐냐면 사리자,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증, 부증불감 요까지 하겠어요. 여기서 시제법공상, 제법이 공한 그 제법은 공하다. 예?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건데 이 제법이 공하다. 상이 없다는 얘기죠. 공상이란 얘기예요. 그럼 이 제법은 뭐를 얘기하는 것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법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법이 뭔지 몰라요. 근데 법이 드러나는 현상을 우리가 그 순간을 포착을 해야 되는데 그 순간을 딱 포착하는 게 뭐냐면 연기 현상이 일어났을 때 법이 드러나는 거예요. 연기 현상이 없으면 이 법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법은 곧 연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연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고정된 실체값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있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어, 이것이 있다. 이런 것처럼 서로 연해서 있는 거예요. 서로 의지해서 존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홀로 단독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단독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갖고 이것이 있어 저것이 있는 거예요. 나 혼자 단독으로 실체값이 있어서 내가 존재한다. 이렇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는 곧 법이다. 그래서 연기를 보는 자는 곧 나를 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연기적 현상이 일어나면 뭡니까 이게? 여기서 색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어떤 조건값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와 색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돼요? 상이 모든 제법은 공상이다. 이 얘기는 전 시간에 설명한 공즉시색과 똑같은 말이죠.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한 거나 똑같아. 풀어서 리바이벌 한 거예요.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고정된 실체값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는 무의 화기, 그 조화를 부릴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는 있는데 그 에너지가 고정된 실체값을 갖지 않는다 이런 뜻이지 진짜 없다 이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불자가 많이 나오고 무자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무자를 그래서 공의 입장에서 추론을 해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생명 현상을 가지고 있는 나의 입장에서 저 무를 설명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반야심경의 가장 핵심적인 얘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제법이 공하다고 하는 것과 오온이 공하다고 하는 것, 그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곧 뭡니까? 색이죠. 그죠? 오온이 색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법이 곧 연기고 색이고 이게 색은 뭐예요? 오온이죠. 그죠? 오온이 공한 것. 이것이 우주. 그러니까 우리 바깥에서 공의 입장에서 이걸 설명한 것이냐 아니면 우리 인간 입장에서 공에 도달한 사람으로서 인간은 공에 도달해도 역시나 뭐가 있어요? 내가 있죠. 그 나라고 하는 것이 고정된 실체값은 없다고 하는 내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은 내가 있다 없다를 초월한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아주 독특한 나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실체가 없는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실체가 없는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죠. 여태까지 나 하면은 이렇게 이름도 있고 현진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 송명 김홍대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 몸도 있고 이런데 어떻게 나라고 하는 것이 고정된 실체값이 없다라고 할까? 이거는 실상
그 본래를 진면목을 볼 줄 아는 식견이 뜨이면 진실한 세계를 보는 거예요, 이게. 여실히 우리의 진실한 세계는 어떻게 되냐면 관념적 세계에서는 내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거 다 있는 거예요. 그냥 궁극적 실체에 대해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라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모든 일체가 실제 단독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고 연기적 현상으로만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 존재가 생명 현상을 띠고 있는 우리한테는 존재하는 겁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상태에서 그것이 존재하지만 존재함에 내가 집착됨 없이 존재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을 이 불교에서 설명하는 것이지, 그것이 아예 연기된 현상이기 때문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허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생명 형상을 영위해 나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걸 해석을 해버리면은 불교가 잘못하면 허무주의, 그죠? 뭐 그런 쪽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해석을 잘못해버리게 되면. 공이라고 하는 걸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그런 쪽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절대 공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 공은 단 한순간도 멈춰본 적이 없고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생산활동을 하고 생명활동을 계속해서 영위해 나간단 말이에요. 하지만 고정된 실제값이 없는 상태에서 인연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그런 연기적 현상이 드러나 오온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생명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온이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만들어내요. 하지만 지금 오온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우리는 오온에 대한 실체값이 없기 때문에 다 공하게 느껴지겠죠. 지금 여기 공부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들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법은 공상이다. 왜 그러냐면 그 사리자한테 색불이건 공불이세 이렇게 설명을 한번 쭉 해주고 그걸로 끝. 너 다 이해했지? 이게 아니라 다시 한번 친절하게 그 내용 하나하나 그 오온을 하나하나 예를 들어가면서 다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실체값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은 부정이 아니에요. 부정문으로 쓰는 게 아니라 실체값이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독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실체값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무로 그걸 갖다가 뒤에 쭉 설명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사성제까지. 또 12연기까지. 18처정, 12처, 18개, 12연기, 사성제. 불교의 최고의 경지라고 하는 모든 것을 무라고 하는 것으로 다 부정을 하는데 그 부정이 없다라고 하는 그 반대적인 급부의 부정이 아니라 어떻게 돼? 실체값이 없음을 얘기를 하는 것을 이제 쭉 풀이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 뒤에가.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또 뒷부분을 해석을 할 때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법. 우리가 생명현상도 뭐예요? 제법 속에 속한 겁니다. 그렇죠? 만물이 생성소멸되고 만왕말래하는 것은 전부 다 제법에 속하는 것이 연기적 현상이란 얘기예요. 그 연기적 현상으로 인해서 색이 생겼고 이 색은 결국 인간한테는 오온이라고 하는 걸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온은 뭐예요? 공이다 이거죠. 그죠? 오온이 공함을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한 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법은 공상이다. 상이라고 이것은 어떠한 상이다라고 이렇게 규정 지을 수가 없다 이게. 일체 모든 것이 상이라고 규정 지을 수가 없다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이건 센세이션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거든. 근데 점점 물리학이나 이런 것을 하면 할수록 양자역학이나 이런 걸 하면 할수록 부처님 말씀이 딱딱 들어맞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 생기는 거죠. 지금 이미 그러니까 이게 가상과 현실과 경계가 모호해진 것도 사실 공상이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만약 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근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전에는 이것은 물은 그 분해를 해버리면 여기가 뭐가 됩니까? 수소 분자 2개와 산소 분자 하나가 합쳐지면 물이에요. 그죠? 근데 물이 이렇게 이런 조건으로서 연기적 현상으로서 물이 만들어졌는데 이 물이 여기서
다시 외부 온도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얼음이 되죠. 그죠? 네. 그죠? 얼음이 됩니다. 또 얼음이 됐다가 다시 조건이 되면 다시 이거 고체가 됐다가, 그죠? 액체가 됐다가 다시 기체 형태로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온이 공하다라고 하는 것, 공상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이것으로서 물로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H2O라고 하는 것이 물이 돼서 물이 다시 외부 조건을 만나면 얼음이 되고, 얼음이 다시 물이 되고, 물이 다시 기체가 돼서 날아가요.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맺어졌다가 흩어졌다를 반복하는 거죠. 고정된 실제값은 없죠, 여기에. 그죠? 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물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지, 물 속에 H2O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하지만 물을 갖다가 가열을 하면 어떻게 돼요? 수증기를 갖고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거를 갖다 활용을 한 게 뭐냐면, 우리 몸 안에 활성산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활성산소가 한 4가지 종류가 되는데, H2O2, HO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O3 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 H2O2는 이게 이제 과산화수소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몸에 이제 뭐 항염 작용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어떻게 돼? 지금 산소 하나가 남기 때문에 지금 이게 불안전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수소 분자 2개만 딱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H2O, H2O가 돼갖고 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HO라고 하는 게 하이드록식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활성산소예요. 이거는 인간의 모든 뭐 캔서의 거의 주범이기도 해요. 이 O3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부암이라든가 피부가 새까맣게 타거나 하는데 저기 오존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작동되는 건데, 하여튼간 HO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이게 활성산소란 말이에요. 이것이 없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소 분자 하나만 있으면 H2O 이게 물로 바뀌는 거예요. 안에서.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항산화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돼? 이런 조건값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연기적 현상이 일부러 일어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수소를 먹는 거, 수소를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게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란 말이에요. 왜? 여기 이제 수소가 지금 HO에 수소 분자 하나만 보태지면 H2O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제법이 공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바로 연기를 본 것이다. 연기를 본 것은 바로 부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뒤에 불생불멸. 그러니까 고정된 실체값이 없이 공한상이니까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면 어떻게 돼? 어때? 외형이 만들어지게 되면 성주 개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들어지고 머물렀다가 허물어져 갖고 다시 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형체가 있으면. 하지만 실질적으로 형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다 연기적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이 가시권 안에, 인간의 가시권 안에 드러났을 때 형체를 갖췄다라고 생각하고, 인간의 데시벨을 들을 수 있는 귀에 의해서 들리는 거, 그죠? 인간의 맛에 의해서 느껴지는 맛, 이것만 인간이 포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자연 법계에서도 다른 부분에 있는 것들은 인간이 포착을 못해요. 다른 동물들이 포착할 수 있는 건 인간이 포착을 못해요.